지방아파트 현황을 보면은 과거에 지방아파트 어땠었죠? 갑자기 지방아파트가 왜 뜨기 시작했어요? 서울, 수도권 폭등했고, 폭등하니까 규제 강화했죠. 규제를 강화하니까 규제가 없는 지방아파트가 뜬다 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뭐 부산이나 울산, 창원, 포항 뭐 이런 데까지 대대광 규제가 아예 없진 않았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수성구 같은 경우 지정되어 있었는데 일단 조정대상 지역은 지정 안 됐으니까 그런 곳에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투기과열지구가 더 센 거 아니에요? 그 여러가지 세금 관련해서 봤을 때 투기과열지구보다 조정대상 지역이 투기를 억제하기에는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이 많다. 투기과열지구는 대신에 이제 대출 관련 이런 쪽이 좀 힘들어질 뿐이죠. 그랬을 때 지정되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라는 말에 넘어간 사람들의 말로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11, 19 터지기 전에 또 뒷북, 맨날 뒷북이라고 하죠. 근데 왜 뒷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투기과열지구든 조정대상 지역이든 3개월 이상 봐야 되죠. 그 추세가 3개월 이상 나왔을 때 지정을 하는 거지. 저기가 뜨니까 지정을 하는 거지 뜨기 전부터 너 뜰 것 같으니까 지정 이런 건 안 되죠. 범인을 잡을 때도 법적으로 죄가 있어야 잡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징역이나 혹은 뭐 무기징역 뭐 이런 형식으로 죄값을 받는데 너 칼을 들고 있어? 살인을 저지를 거야 라고 해서 잡아갔어요. 너 징역 하고 때리면 돼요? 요리하려고 칼 들고 가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지정할 수는 없더라. 그런데 맨날 뒷북이라고 까는 이유 뭐예요? 완화책은 상관없어요. 그냥 풀어줘도. 근데 규제책 같은 경우는 명백히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고 법을 어기는 게 되죠. 정부가 법을 어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쑥대밭 된 지가 언젠데 이제야 뒷북에 쑥대밭을 어떻게 시켰는데 이렇게 시켜가지고 여기쯤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뒀다가 지정해서 쑥대밭 된 게 아니라 이러다가 이렇게 튀었는데 부랴부랴 지정했는데 이 동안에 쑥대밭 됐으니까 이제야 뒷북 헛발질이다. 왜 언론들이 언론 신뢰도가 꼴찌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답이 나와 있죠. 자, 그러더니 이제 규제 들어가니까 규제 폭탄, 파주, 울산, 집값수, 풍선효과. 또 풍선효과 들어갔어요? 언제? 11, 19 이후에 23일날 나온 거죠. 그래서 풍선효과 유도했다. 어때요? 그러면서 신고가 속출, 피색 규제 무용론. 그러더니 또 뭐 8채 쓸어갔다. 원정투자 뭐 번졌다. 계속 풍선효과 이야기 하는데 결론 어떻게 됐어요? 파주, 울산, 집값, 수 여기 지정됐죠. 파주, 울산, 창원 지정됐죠. 다 지정되더라. 근데 악순환이 반복된다. 수도권과 중소도시 가격이 역전되는 비정상적인 결과. 투기꾼들이 안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리고 왜 그 비규제 지역에 풍선 효과로 투기꾼들이 들어가서 가격 띄우는 거를 왜 그걸 실수요들이 사주냐. 역전되는 게 문제예요. 실수요들이 안 사면 돼요. 어차피 저런 거품은 금방 빠지니까. 그런데 저 거품이 엄청난 문제가 되고 저 거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 자, 그러면서 12, 17 직전까지도 거세지는 지방아파트 매수세 10건 중에 7건이 지방아파트다. 어디에요? 대구에서 동구, 중구 이런 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창원, 그 다음에 전북, 전주 시세가 10억 원 훌쩍 넘었다. 그러면서 모 아파트의 경우는 신고가인 10억 4,300만원에 손바뀜했고 호가는 14억 15억이다. 여기 에코시티, 에코시티 장난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강원도 꿈틀댄다 이러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어때요? 손바뀜 언제 했는데? 9월에 한 거. 9월에 하고서 거래 쭉 안 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 뜰 거다 하고 계속 띄우고 있었죠. 근데 안 떴어요. 호가만. 그 다음에 에코시티 말할 것도 없어. 이게 여기서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직 신고 취소 안 떴는데 뜰 수도 있어요. 특히 얘. 이런 것들 잘 잡아내야 되죠. 이번에 취소해야 되는데 2월에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언제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예 그 신고가 취소된 것들 확실히 조사 들어간다. 그러면은 취소 못하고 계속 뻐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 올해 들어와서 한 달 만에 1억 폭락 곡소리 나고 있다. 어느 지역이? 경남 창원 의창구, 그 다음에 충북 청주, 부산 대구 광주 광역시 지역. 그래서 정부가 규제 지역에 포함한 곳들의 거래는 뚝 끊겼고, 그렇죠? 상황은 대체로 비슷한 분위기다. 매도인들이 호가를 낮추는 것을 망설이지만 거래가 뜸해서 매수자들이 없으니 금매가 나온다. 항상 이렇게 됐어요. 매도인들이 호가를 낮추는 걸 당연히 꺼려하죠.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팔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라고 했지만 집값이 옆에 막 호가 올리면 내 돈이 막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7억짜리가 10억까지 호가 올랐다가 9억으로 떨어지는데 요거는 생각 안 하고 요거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 뭐예요? 이만큼 올라서 3억에 대해서 소득세 내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돈을 번 것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건데 생돈 뜯기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언론이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 소득세는 근로소득세랑 똑같아요. 양도세 중과 제외하고. 근데 뭐 소득세가 과하다, 너무 많이 뗀다. 아니 불로소득이 근로소득이랑 똑같이 떼주는 것도 감사해야지. 소득세 많이 뗀다고
뭐 공산주의니 빨갱이니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독일 가봐요. 오히려 독일 같은 경우는 소득세 1억 미만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비중 훨씬 높은데, 그리고 그 소득이 높아지는 경우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데, 거기가 대표적인 빨갱이 나라죠. 자, 그래서 보면은 올랐다가 금세 떨어졌죠. 규제 지정되기 전인데 금세 떨어졌고, 뭐 호가 8억 나온다고 했는데 8억은 안 나왔어요. 아직도 꺼리는 분위기다. 이러다가 또 금매물 나오고 그런데도 안 팔리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도 7억 찍었다가 떨어지고 있죠. 호가는 아직도 6억 5천은 받아야 되겠다. 얘보단 받아야지. 이런 마음인데, 거래 돼요 안 돼요? 올해 거래 있어요 없어요? 얘는 1월 이후 거래 있어요 없어요? 거래 절벽이 가격 더 안 떨어졌는데 아직도 호가는 높은데, 그보다 더 먼저 봐야 되는 건 거래 절벽이죠. 그 다음에 뭐 수완동 여기 뭐 폭락한다고 했는데 뭐 7억 4,500까지 갔다가 다시 뭐 6억 7천까지 떨어진 상황이죠. 매물은 없어요. 거래도 없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강남 사고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또 많이 떨어졌죠. 그 외적으로 지방광역시 55.4%, 대구는 63%. 1월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야기했잖아요. 12월에는 거래량이 늘어난 게 아니다. 명의 분산하고 법인에서 개인으로 떠넘기고 이런 것들이 다 세금 탈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법을 쓰다 보니까 다 거래로 잡힌 거죠. 특히 지방은 거래 절벽이다. 얼마나? 지방광역시는 55.4%고 지방은 43.5% 줄었어요. 광역시가 더 많이 줄어요. 왜? 여기 규제 들어갔으니까. 어디? 부산, 울산, 광 이런 데 규제 들어갔으니까. 보면 어때요? 부산 어디에요? 11, 17 영향 가장 많이 받았죠. 12월부터 거래량 쭉 떨어졌다. 그리고 더 떨어졌죠. 지금 슬슬 뭐 조금 더 나오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반토막 반의 반토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대구 똑같죠. 11, 17 반토막. 그리고 한 30% 줄었죠. 광주 어때요? 뚝 울산 작살났죠. 부산, 울산 같은 경우는 특히 투기 많이 들어갔죠. 대대강 같은 경우는 작년에 특히 투기가 많이 들어갔다기보다는 그 전부터 투기가 계속 들어갔다면, 부산, 울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특히 많이 들어갔죠. 자, 천안 어때요? 천안도 규제 들어갔죠. 떨어지고 있죠. 논산도 들어갔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규제 들어간 지역들 거래량 다. 또 비수기라고 해야죠. 충남 공주도 들어갔습니다. 전주 엄청난 특히 투기 수요들이 많이 들어간 지역들일수록 1월 감소폭이 굉장히 크죠. 정점에 비해서. 여수는 뭐 그전부터 떨어지고 있었고, 순천 6월 피크 찍고 그렇죠. 그런데 여순광 같은 경우는 지방 갭투기 많이 들어갔죠. 왜? 실수요는 많은데 전세 가격 대비 매매 가격이 낮아서 갭투기 들어가기 좋았다. 광양 뚝뚝 떨어지고 있죠. 포항 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맨날 규제 효과 없다, 규제해도 오른다, 거래량이 작살나고 있는데, 자, 규제해도 효과 없었던 것은 실수요가 샀기 때문이죠. 규제는 누굴 막는 거예요? 대부분 투기를 막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금리 상승이 영향을 크게 끼치고 있죠. 그러니까 투기 수요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차피 실수요들 다 빠지고 있는 동네들인데, 풍선 효과라고 비규제 지역이라고 프레임 하나 잡아서 들어가서 뒤늦게 낚인 투기 수요들은 그때 팔고 나온 사람들이 승자라고 그랬죠. 여러 번. 가격 조금 더 올랐어요? 호가 조금 더 올랐어요? 그럼 뭐예요? 안 팔리는데. 경산 창원이 진짜 장난 아니죠. 3분의 1 토막 났죠. 창원 망한다 여러 번 이야기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라 그래요? 규제지역 다발 확대 이후 비규제지역 아파트 신고가 속출. 신고가 찍으세요. 많이 찍으세요. 신고가 속출해가지고 이걸로 산 사람들은 결말에 어떻게 돼요? 저렇게 될 것이다. 비규제지역 왜 비규제지역이에요? 실거주가 70%가 살고 있는 곳이 이미 규제지역이다. 30%. 근데 땅덩어리 크기로 보면 어때요? 비규제지역이 더 크죠? 근데 왜 규제지역에 이만큼 몰려있어요? 여건이 좋고 실수요들이 많으니까 마지막에 실수요들에게 털고 나가기 좋은 지역들이 보통 투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왜 비규제 지역 신고가 속출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들어가요 저런데. 부동산 시장 계속 오르는데 내가 돈을 못 벌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초보 투기꾼들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서 비규제 지역 애물단지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팔고 빠지고 있는 거죠. 오른다고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비규제 지역 말에 넘어가서 초보 투기꾼들 낚여가지고 돈 다 꼬라박고 있는 동안에 저거 가지고 어디서 돈 벌고 있어요? 은행, 언론사, 건설사 이런 데서 돈 벌고 있죠. 결론 간단하게 합시다.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 착각에 빠진 사람들, 결국에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건 환금성이다. 이게 없는데 지금 들어가서 호가 올리는 거예요? 가격 올라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들이 올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고. 누구 좋은 일 해줘요? 팔고 빠지는 사람들. 아직도 비규제 지역 상승세 그 환상에 빠져있는 분들은
사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 오랫동안 못 팔고 고생하시던 다른 분들 구제해 주시면 됩니다.